노인정에 앉아 계시던 한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병원은 옆에 있으면 든든하지만 정작 노후에 중요한 건 사람이야. 사람 소리 들리는 데서 살아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래, 노후의 집이라는 건 벽만 튼튼하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 몸이 아플까봐 병원 가까운 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게 정서가 살아있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 그게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상담하던 분 한 분이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는 병원도 가깝고 대형마트도 있고 모든 게 편리하긴 한데 문을 열면 복도는 늘 조용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선 인사 한마디 나누지 않고 모두 고개를 푹 숙인 채 휴대폰만 들여다본다고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요. 나중엔 내 목소리가 어떤지조차 잊어버릴까봐 무서워요. 노후의 집이라는 건 햇살이 잘 드는 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살아있는 기운이 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마을이 노인을 살린다는 말로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어느 노부부는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떠나 작은 동네 전원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보다 불편한 게 많았지만 문 앞에만 나가면 옆집 아주머니가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하고 인사를 건넸고 텃밭에 물을 주고 있으면 뒤쪽에 사는 아저씨가 요즘은 뭐 심어요? 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그 부부는 점점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도 이웃이 차를 태워줬고 눈이 많이 온 날에는 아이처럼 함께 쓸며 눈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소음이 아니라 정적에서 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집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몸과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벽이 4개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곳이어야 한다. 노후의 집은 치료를 받기 좋은 곳보다 삶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곳, 간호사를 부르기 쉬운 동네보다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곳, 어떤 병원이냐보다 어떤 이웃이냐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노후에 절대 놓쳐선 안 될 주변 환경 3가지, 그리고 피해야 할 환경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리려 합니다. 편안하고 걱정 없는 노후는 더 많은 재산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몸이 편한가요? 아니면 마음이 편한가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진짜 노후에 꼭 필요한 집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노후의 집은 병원 옆보다 사람 옆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할머니 한 분은 50이 넘은 아들이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해 병원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마련해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병원, 응급 상황에도 금방 갈 수 있어. 그 아들은 안심했지만 그곳에 살게 된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창밖은 늘 회색빛, 복도는 조용하고 이웃들은 대부분 오며 가며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분들이었죠. 대부분 병원 치료차 머무는 사람들이라 사람의 온기를 나누기보단 몸을 추스르기에 바빴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병원이 가까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더 아픈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후엔 병원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서적 안정입니다. 흔히들 노후엔 병원 근처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병원은 아플 때만 찾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가지 않죠. 오히려 하루하루를 채우는 건 이웃과의 인사, 작은 이야기, 한 번쯤 눈이 마주쳐서 웃는 미소, 그런 것들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안, 한 평생을 살던 부부가 퇴직 이후 이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세대가 살아도 서로 모른다는 거였어요. 경비 아저씨와도 말을 안 하고 배달만 오가고 조용하고 깔끔하긴 하지만 정말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부는 아침마다 일부러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공원에 나가 강아지 산책시키는 이웃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모임이 생기고 함께 차도 마시고 종종 밥도 먹게 되자 비로소 집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즉, 노후에 병원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은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재를 확인받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하루를 물어봐 줄 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숨 쉬는 것만으로 존재를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이어져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느끼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병원은 얼마나 가까워요? 라는 질문보다 여긴 인사하는 이웃이 있나요? 문을 열면 마주칠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병원보다 가까운 건 사람. 이 진실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는 노후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곁에 두어야 할 것은 생활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노후에는 조용한 곳이 좋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너무 조용하면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하는 소리,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물건 파는 소리, 이웃이 문 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우리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다가 1년도 안 되어 다시 도시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사람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꾸 내가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TV는 소리만 나지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 말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노후의 집은 고요한 산속 절간이 아닙니다. 고요함 속에도 사람 냄새 나는 생활의 기척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 제가 살던 동네엔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그곳에선 동네 어르신들이 매일 모여 간단한 장도 보고 앉아 수다도 떨곤 했죠. 오늘은 무 좀 비싸네. 우리 손자가 이번에 취직했어. 그 평범한 대화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오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게가 문을 닫고 대형마트만 생기자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올 일이 없어졌습니다. 한 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살다 보니 돈보다 말 나눌 곳이 귀하더라. 어디선가 말소리, 웃음소리, 장난치는 소리, 이런 게 들리는 동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노후엔 오히려 적당히 분주한 곳이 좋습니다. 너무 상가가 몰려있는 곳은 시끄럽고 피곤할 수 있지만 작은 시장이 있고 아이들 뛰어노는 놀이터가 있는 그런 골목길 옆이 진짜 노후에 적합한 집입니다. 전국적으로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늘어가며 생활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벽과 창문, 그리고 조용함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정적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잃지 않도록 내가 어느 골목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노후에 우울증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감각의 고립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줄어들며 삶이 좁아지고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드는 거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생활 소리입니다. 그 소리 속에서 내 하루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피어납니다. 노후의 집은 정적을 품은 요새가 아니라 기척이 있는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꼭 곁에 두어야 할 노후의 집 조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것은 오래된 관계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어릴 적 친구, 이웃 아주머니, 동네 목욕탕 사장님, 자주 가던 미용실 원장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수십 년이 흘러도 한마디 말이면 다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맺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기도 어렵고 상대도 경계심이 많아 자연스레 말 섞을 일이 줄어들죠. 그래서 노후에는 이미 나를 아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 살던 동네를 떠나 딸이 있는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경비도 철저하고 시설도 깔끔했지만 정작 집안은 늘 조용했고 밖에서도 말을 붙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도 누구 하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 동네 사람 맞나 싶었어요.
물건은 많아도 말은 없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2년 만에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엔 요즘 어디 아팠어요? 하고 물어봐주는 김씨 아주머니가 있었고,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라며 약을 챙겨주는 약사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편한 집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숙소예요. 살 집은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쌓인 관계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나를 전혀 모르는 이들과 처음부터 관계를 맺는 일은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오래된 동네, 익숙한 골목, 익숙한 눈빛은 그 자체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은 노후의 정서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요즘은 관계의 미니멀리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노후에는 오히려 조금 촘촘한 관계망이 필요합니다. 잊을만 하면 연락 오는 친구, 명절이면 안부 묻는 옆집, 때로는 얼굴 붉혔지만 결국 미소로 마무리됐던 그런 인연들, 그 인연들이 있는 동네는 그 자체로 우리 삶의 앨범입니다. 떠난다는 건 그 기억을 접는 일입니다. 노후의 집은 가구나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억이 걸려있는 벽, 이름 불러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이웃이 있어야 비로소 집이 됩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기억이 머무는 곳이 내 집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노후를 준비할 때 어떤 곳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반대로 노후에 피해야 할 집과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집은 고립되는 구조의 집입니다. 겉보기에 멋진 단독주택이나 고층 오피스텔처럼 사람과의 단절을 유도하는 공간은 노후에 더 큰 외로움을 불러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 70대 초반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이 좋은 환경이라며 새로 지은 고급 오피스텔을 구해드렸죠.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주차장, 1층엔 경비실이 있고 보안이 철저해서 한 사람도 집 앞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이제 걱정 없어요라며 웃으셨지만 3달이 지나 그분은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심장이 이상한 건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하셨죠. 진료 결과 심리적 폐쇄감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문을 열어도 복도엔 사람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던 날들. 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나 혼자 살아있는 게 미안하고 쓸쓸했어요. 고립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천히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고립된 집은 말을 줄이게 만들고 생각이 안으로만 파고들게 하며 결국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환경은 관계가 단절된 신도시입니다. 새로 지은 대단지 아파트들은 시설이 깔끔하고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지만 그만큼 관계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 대부분이 젊은 층이거나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죠.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쳐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는 게 유일한 소통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관계가 없는 동네는 편리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무척 황량합니다.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나도 이웃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문득 안부를 물어줄 사람, 그런 존재들이 가까이에 있어야 하루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환경은 너무 상업화된 동네입니다.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카페, 병원, 은행 모두 다 있는 곳이 편리하긴 하겠지만 그곳엔 정이 없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아닌 이익과 거래만 오가는 동네는 살수록 지칩니다. 상가들이 저녁이면 닫혀 거리는 적막하고 말을 붙일 사람조차 돈이 오가는 관계가 되어버리니까요. 노후엔 물건보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트가 없더라도 작은 채소가게 아주머니와의 인사,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누구도 당신의 노후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지,
무엇을 곁에 둘지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노후의 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의 집을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해결책은 사람이 흐르는 길목을 중심으로 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전철역 가까운 곳이나 대형마트 옆을 선호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이 모이는 곳입니다. 작은 시장, 동네의 작은 공원, 경로당이 있는 위치, 주민센터나 작은 교회, 이런 곳은 늘 사람들이 모이고 말이 오가는 장소입니다. 그런 동네 한복판, 조용한 골목길 안쪽에 있는 집은 의외로 소소한 만남이 일어나기 좋은 공간입니다. 그 길로 가면 시장 아주머니랑 자주 마주쳐요. 저 공원 벤치엔 매일 할머니 세 분이 앉아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동네라면 그곳이 바로 노후에 어울리는 집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작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동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노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 자연스럽게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동네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일상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고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생기니까 살고 싶어졌어요. 그분의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재를 느낍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되도록 오래 살았던 동네를 지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파트, 더 좋은 입지보다 오래된 골목, 익숙한 가게, 얼굴을 알아보는 이웃이 있는 곳이 노후엔 훨씬 낫습니다. 물론 집이 오래돼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건 수리로 해결되지만 사람은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자주 가던 식당, 익숙한 버스 노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동네는 몸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만약 꼭 이사를 해야 한다면 지역 커뮤니티가 살아있는지,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활동이 활발한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사람이 머무는 공간은 금세 느낌이 다릅니다. 가게 주인이 인사를 건네는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지, 그런 장면들이 있는지부터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건 내가 그곳에서 어떤 하루를 보낼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 누가 내 안부를 물을 수 있는지, 배달이 아닌 이웃의 손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지,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집이라면 그곳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좋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오늘 방송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집이란 단순히 편리한 구조나 병원 접근성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원 옆보다 사람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 말 한마디 오가는 이웃이 가장 큰 병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용한 공간보다 생활 소리가 들리는 곳이 마음의 활력을 지킨다는 것, 아이들 웃음소리, 시장의 활기, 이런 소리들이 우리를 외로움에서 건져줍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인연보다 오래된 관계가 노후엔 더 큰 힘이 된다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동네는 그 자체로 따뜻한 집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환경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립된 구조, 관계없는 신도시, 상업화된 거리, 그곳들은 우리를 점점 더 말이 없고 생각 없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흐르는 길목, 작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 오래된 관계가 남아있는 골목을 노후의 집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집은 벽이 아니라 기억이 머무는 장소, 집은 공간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받는 무대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의 집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준 이웃이 최근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없다면 그 집은 당신에게 필요한 온기를 건네주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이웃과 인사부터 나누는 것, 가까운 공원에 산책 나가는 것, 작은 마을 모임에 한번 나가보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집은 내가 잠든 동안에도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용하지만 외롭지 않고 편안하지만 단절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방송이 당신이 어떤 집에 살아야 할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다면 저는 참 기쁠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좋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지, 어떤 풍경이 가장 따뜻한지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후가 누군가의 미소와 인사로 조용히 따뜻하게 빛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칩니다.